저희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하고 온 후 헤어지기로 합의했습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줘도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이렇게 된 건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이야기가 다소 길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터진 건 결혼 반지부터였습니다. 반지를 사기 전 그 브랜드 매장을 두 곳에 가서 직접 반지 디자인과 크기 확인도 했습니다. 반지마다 크기가 한 사이즈 정도 차이가 나서 매장 직원이 적어준 대로 남편이 원하는 디자인의 반지는 60호였습니다. 그게 딱 맞다고 본인이 계속 말했고요. 한 주 뒤에 강남점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친정집을 왔다 갔다 해서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과는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며칠 뒤 제주도 신혼집에 가서 반지를 꼈는데 끼고 보니 남편 반지가 너무 헐렁해서 그냥 쑥 빠져 버리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끼워봤고 맞다고 확실하다고 매장을 두 곳이나 들려 확인을 했는데 막상 사온이 안 맞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늦기도 했고 피곤해서 저도 더 말 안 하고 그냥 잤습니다. 더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요.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강남점에 전화를 했더니 주말이라 확인할 수 없으니 월요일에 본사와 통화를 해보고 교환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교환이 된다는 전화를 받고 김포행 비행기표를 보니 모두 매진이더군요. 급히 제주공항에 갔더니 오후 1시에 대기 마감이 모두 끝났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비행기로 제주, 김포, 강남점까지 가는데 도착하니 11시 반 정도가 되었고 매장 매니저 말로는 반지가 강남 지점에는 없어서 다른 지점에서 가져오면 준비되는 시간은 오후 2시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매장에 도착했다고 하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 카톡이 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가 반지를 교환하고 근처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한 후 다시 지하철로 김포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을 해서 항공권을 교환하러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지갑을 주워서 지하철 분실물 보관센터에서 보관 중이다. 알겠다. 잠깐 앉아있다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바로 찾으러 가겠다. 카드 지갑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말고는 저한테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이 카드 찾으러 가라는 말만 하더군요. 제주도 도착을 해서 제주공항 근처 사는 시누이 집에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반지 교환하러 서울 간 김에 시누이 선물로 줄 가방 그리고 아기들 먹을 빵을 샀습니다. 그날이 아니면 시간이 전혀 나질 않아서 공항 근처에 온 김에 주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밤 8시 반이 넘어가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보니 이제 시내권이라고 합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잤고 아침에 공항 가느라 빈속에 멀미하고 왕복 몇 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괜찮냐 밥 먹었냐 묻지도 않고 저한텐 결혼한 시누이 집이 편한 곳도 아닌데 3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집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얼굴을 봤는데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었고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이 흘렀는데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반지 포장조차도 뜯지 않고 올려두고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올려놓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자정이 다 되어 가도록 리본도 풀지 않고 그대로 올려두는 걸 보고 뭐라고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왜 리본도 안 풀어보냐고 물어보니 그제야 풀어서 끼더라고요. 반지 크기가 잘못됐을 때도 이 사람은 도대체 결혼에 관심이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러는 건가? 5만 가지 마음이 다 들었는데 고생해서 교환해온 반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걸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 개인적인 사업 아이템 진행으로 같이 동업하실 분이 오셔서 사전 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반지를 교환하러 가느라 이틀을 날려버린 상태에서 수요일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진행이 되는 상태였죠. 아침 10시 카드 분실정지 풀려고 하니 카드 D 4자리가 필요하다. 시간 되면 찍어보내라. 오후 3시 부재중 전화 한 통. 카드 정지 풀었다고 말하려고 했답니다. 문자로 카드 앱 어쩌다 보니 카드 풀어놨다. 오후 6시 퇴근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 시간까지 뺏어가며 일정이 미뤄지고 급하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종일 연락 한번 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아픈 곳은 없어? 기본 안부 아니냐? 왜 종일 카드 이야기만 한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하는 말이 일에 방해될까봐 그랬다네요. 세 번째 사건은 신혼여행 갈 짐을 다 싼 건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다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져가는지 보여달라고 하니 흐물흐물한 재질의 운동복 검은색과 회색을 가져와서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거밖에 없다면서요. 심지어 가방도 싸놓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말이죠. 여행용 파우치에 옷만 담아둔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옷 사러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라고요. 사온 옷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번엔 진한 푸른색의 스포츠웨어였습니다. 땀 흡수 잘 되는 그런 옷이요. 황당한 것도 황당한 거지만 이 사람은 왜 결혼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때뿐이고 짐 다 챙겼다고 하더니 그게 싼 거냐 물으면 가방에만 넣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미리 챙겨서 넣어놔도 빠진 게 있을 건데 파우치에만 넣어놓고 나중에 물건이 없으면 어쩔 거냐 하니 다 챙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수영복은 어디 있냐고 하니 안 샀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합니다. 사전에 호텔 정보와 링크를 보내줬고 본인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결혼식이라 금요일에 가족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전야제라고 해서 결혼식 전날 동네 잔치를 합니다. 전 아침부터 머리도 하고 오전에 시댁 가서 손님들께 인사를 하고 저녁 때 공항에 가족들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녁 9시쯤 도착을 하셔서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식사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 새벽 1시더라고요. 분명 가족들 도착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 친지분들한테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거나 잘 도착하셨나는 연락 한 줄이 없었습니다. 전날 결혼식 전야제로 시골에서 잠을 잔 남편은 각자의 집에서 따로 움직이는 스케줄이었고 예식 시간은 11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진행된 결혼식 준비로 거의 몇 주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움직여서인지 7시에 일어난 저는 놀라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 7시가 아니라 8시인데 잘못 전달해 드렸다고 말이죠. 업체에서도 전날 자정쯤에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밤 늦게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변경된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한테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혼주 메이크업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동안 결혼업체와의 모든 컨택트는 남편이 했습니다. 왜 변경된 걸 아침에라도 말해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전화 안 했으면 말 안 해주는 거냐 물었더니 업체에서 이야기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는 남편 모습에 답답하고 메이크업을 화가 난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은 본인 메이크업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비우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께 남편을 불러달라고 시킬 정도였습니다. 웃으며 무마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애교로 말이죠. 제가 이해하기 전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있다가 화를 내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한마디 건네고 결혼식 전까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결혼식 입장 전 처음 본 친척분들 소개를 하니 예 안녕하세요 고개 한번 끄덕이고 입장했습니다. 결혼식 진행 후 식사는 시골에 내려가서 진행했고 식당을 빌려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손님도 많으셨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식사하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저희가 식사하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척, 부모님이 식사하실 동안 한 번도 우리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화통화가 그리 많은지 전화를 끊임없이 받더라고요. 받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받으면서요. 남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니 제 가족들 식사하시는 테이블에 제가 가서 부족한 건 없으신지 음식은 입에 맞으신지 확인할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저희 숙부님이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실까봐 가시기 전에 제가 동네 한 바퀴 걷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녀오니 남편이 저를 찾았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 손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안 보여서 찾았다고 하네요. 숙부님 가실 때 인사하라고 불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숙부님 가실 때 친구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친구한테도 말 한마디 없었고요. 그렇게 식 끝나고 저희도 신혼여행 갈 준비를 해야 하니 제주시로 출발했습니다. 차에 타서 출발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땡땡이네 부주해야 하는데 너 참석하니? 저희 부모님 잘 가셨는지가 아니라 본인 친구네 경조사를 챙기는 걸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걸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축의금을 넣은 종이 가방을 거실에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 방으로 옮기려고 하니 저더러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 빚 갚을 거니까 놔둬. 남편이 축의금 들어오면 제 차부터 바꾸라고 말했었습니다. 차를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 아직 멀쩡했고 오빠 차부터 위험하니까 바꾸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분명 한날 한시에 부부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통보인 건지 8시 조금 넘어서 너무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갔더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결혼식 그날 신부가 안 보이는데도 찾지도 않고 편하게 소파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다니 왜 우리 부모님 친지들한테 인사 안 하냐고 따졌더니 고개 푹 숙이고 아 그건 미안 그러고 끝났습니다. 저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할 동안 겨우 한마디 한 겁니다. 정말 계속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신혼여행 가기 위해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 수속하고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 신혼여행지 출발하기 4시간 전에 겨우 화를 풀었습니다. 물론 화를 풀어주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고요. 비행기 타고 얼마 되지 않아 머리가 너무 아프고 멀미가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고 남편이 물을 들고 있어서 제가 약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약 먹는 상황은 알고 있었죠. 5시간 동안 진통제를 2알이나 먹고 힘들어서 끙끙대는데도 괜찮냐 말 한마디 안 하고 신혼여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이드를 만나 호텔까지 40분 정도 이동을 했고요. 가는 내내 차에서도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괜찮냐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가이드와 이동하려고 차에 타니 그제야 등을 두드려 주네요. 두드리니 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속이 너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기 가서 앉아. 정말 토할 것 같고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남편은 로비 안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체크인하고 숙소를 들어가자마자 욕실에서 토했습니다. 토하고 나니 기분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겨우 양치 세수하고 나갔는데 여전히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사람이 아픈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냐. 비행기에서 약 먹는 거 보고도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왜 이제 물어보냐고 할까봐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아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100번 양보해서 비행기에는 못 봐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사람이 안에서 그렇게 토하고 나왔는데 괜찮냐고 안 묻냐? 미안해. 모든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나 오빠랑 같이 못 살겠다. 이건 아니다. 우리 가족도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못 본 척하고 신혼여행 오는 길에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만하자. 그렇게 냉전 상태로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 내내 먼저 미안하다 사과한 적도 잘못했다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미안한 기색 없이 TV를 보고 있길래 화를 내니 그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한마디 했습니다. 5일 동안 한 이야기가 이게 전부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모든 단어를 다 합쳐도 다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릴 만큼의 사과였습니다. 어찌저찌 그렇게 불편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하는데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딱 이 말 한마디만 하더군요. 전 너무 당황했는데 본인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얼른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지금 안녕하시냐고 했냐고 하니 왜? 합니다. 결혼식 당일부터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 본인이 잘못한 거 제대로 모릅니다.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이건 이렇지 않냐.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친척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사위 왔다고 어른들께서 30년 된 인삼주를 준비해 주셨죠. 어른들과 함께하는 첫 술자리인데 술을 받아서 건배만 하더니 바로 상에 내려놓더라고요. 술을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하고 먹을 때는 술을 먹을 때까지 먹는 사람이에요. 어쩜 사람이 이럴까,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시댁 인사까지만 드리고 정리하는 거로 합의를 받기에 시댁 인사를 다녀왔고 정리해서 저는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생활비를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합니다. 100만원이면 되겠어? 그거 보험료랑 공과금 내면 30만원 남겠다. 그럼 120이면 돼? 근데 그걸 내가 왜 받아? 나 받을 이유 없어. 잘못해서 미안해. 떠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버스 떠나고 나서 다른 말도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저 말만 무한 반복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뭐가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신혼여행 가서도 오빠가 이러는 거 내가 글 올리겠다. 객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남한테 물어보자. 오빠가 아는 지인은 오빠 편들 거고 내가 아는 지인들 이야기는 인정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해놓고 그냥 무턱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달랑 한마디 던지고 모든 일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하는 저 행동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부모님께는 명절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려고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 있던 일이 없던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도 않고 2시간 이야기하면 겨우 한마디 두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여기는지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눈치도 없고 미안함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겨우 미안하다 말 한마디가 사과냐고 해도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미안하다 한마디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일이 많았지만 제 기준으로 큰 일만 적어봅니다. 후기: 제일 힘들 때 이곳에 글 쓰고 위로도 받았었는데 늦었지만 결론을 알려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연애는 어떻게 했냐는 글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열정이 있어서 무턱대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애정도 표현해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남자라는 걸 친정이야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느낄 정도여서 더 이상 이 결혼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할 때에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을 보니 진짜 이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하던 말던 아무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양가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친정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분위기였고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이게 무슨 이혼 사유냐 하는데 남편 보고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협의 이혼 때까지 이 남자는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제가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까지 허무한 마음입니다. 저보고도 예민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 스스로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저도 더욱 예민해져 있었는지도 모르죠. 결혼하자마자 이혼이라 주변에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털어버리려고요. 제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는 저를 더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이해가 된다.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법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카락 쥐어뜯을 일 한두 가지가 아닐 테고 저건 성장기에 배웠어야지. 상황에 맞게 인사하고 상대방 배려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네. 미안해라는 미안한 게 아니고 이 상황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화난 것 같으니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한마디 뱉는 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저런 성향 왜 연애 땐 몰랐습니까? 결혼하면서 콩깍지 벗겨진 건가요? 둘 다 극과 극입니다. 앞날이 안 보여요. 각자 길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